너무나도 신기한 게 뭔가 깨지고 파손이 돼서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잖아요. 관계자가 꼭 이모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보험의 방주TV의 방주일입니다.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이 있어요.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1억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 제외하고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죠. 보상 담당자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으로 청구가 자주 들어오느냐? 많이 들어온답니다. 지금 하시는 업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봤거든요. 대물 파트 쪽 담당하고 계시다고 했고요. 어떤 청구들이 주로 들어오는지 물어봐도 되느냐? 가장 청구가 많이 들어오는 거는 핸드폰 파손, 그리고 TV 파손, 그리고 누수 사고, 아파트 누수 등등 보험사고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지 여쭤봤습니다. 사실상 조사하는 거는 형식적인 얘기에 좀 불과하고요.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서류와 진술로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조금 특이한 에피소드 같은 게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신기한 게 TV가 파손이 되던가 핸드폰이 파손이 되던가 뭔가 깨지고 파손이 돼서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잖아요. 관계자가 꼭 이모라는 거예요. 이모의 자식, 고모도 아니야. 우리 형도 아니고 사촌도 아니고 이모. 왜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이러한 의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는 알고 있느냐? 보험사가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누적해서 축적을 하고 있다. 사례를 하나 말씀해달라고 얘기해보니 누수사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처리를 하는 인테리어 업자들도 있대요.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의 누수 피해를 전문적으로 소개해주고 전문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인테리어 업자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상당 부분 많이 축적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섭죠? 보험사는 다 알고 있지만 터뜨리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켜보고 관망을 하는 거고 언젠가 꼬리가 길면 잡히겠죠. 자, 보험 상품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런 전화 저도 많이 받거든요. 고객이 전화가 옵니다. 샴푸를 썼는데 머리에 비듬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여쭤보시더라고요. 그 샴푸로 인해서 비듬이 생겼다는 걸 입증을 할 수 있는지, 만약 증명이 된다면 충분히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을 원하시는지 물어봤거든요. 샴푸 회사에 클레임을 걸어서 두피 손상으로 서프라이즈 피해 보상 5천만 원을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죠, 제가. 비듬의 원인이 진짜 이 샴푸를 써서 그런 게 맞느냐? 그리고 이걸로 큰 회사에서 보험 접수를 해서 청구를 했을 때 어떤 액션이 나오는지도 솔직히 궁금했거든요. 제가 고객님께 드렸던 내용은 청구를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민원을 넣었을 때 고객님과 하는 대화는 자동으로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 만약에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얘기를 하면 어쩌면 그 공갈 협박으로 역풍을 맞을 수도 있지 않느냐. 조심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이 고객분께서 수일 후에 저에게 실제로 연락이 왔습니다. 5천만 원 요구를 하지 않았고요. 치료비만 요구를 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고객이 자필 서명을 하는데 청약서 상에 자필 서명하는 것 중에 따라쓰기 하는 곳이 한 군데 누락이 되어 있었고 설계사가 대수롭지 않게 따라쓰기를 대피를 했는데 고객이 청약서 부분을 제시를 받은 후에 이거 내가 쓴 거 아닌데? 이거 사문서 위조 아니야? 그리고 해당 보험사의 본사로 찾아갔습니다. 본사에서 높으신 분을 만난 거죠, 실제로. 택시 운전을 하시는 기사님이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왕년에 잘 나가는 어떤 회사의 누구였는데 지금은 좀 사정이 좋지 않아서 택시기사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큰 회사에서 말이야 사문서 위조를 하면 되겠느냐. 그 회사 높으신 분이 정중히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 회사에 사문서 위조로 클레임을 걸거나 아니면 합의금으로 무려 8억을 요구할 건데 8억을 받도록 당신이 도와주면 여기서 일부를 당신에게 띄워주겠다. 협조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분이 알았다라고 얘기를 잘 들은 다음에 그 내용으로 공갈 협박으로 오히려 고소를 하게 됐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 녹화가 다 되는 방이었어요. 보험의 취지는 너무나도 좋아요.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모았다가 어려운 일이 처한 사람에게 돈을 몰아주는 형태의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녀석을 악용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더욱이 사례를 든 것처럼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에 대해서 피해 사실 관계에 따른 관계자 중에 유독 이모가 많더라. 이모. 그리고 어떤 검증되지 않은 피해나 손해액에 대한 과한 청구, 과거 자신의 지위를 얘기하면서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배팅을 하고 이 중 일부를 띄워줄 테니까 협조를 해달라, 으름장을 놨던 이런 케이스. 정상적인 사고로 이런 행위를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금전적인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이러지는 맙시다. 우리 이런 거 협조하지도 말고 동조하지도 맙시다. 건전한 보험 시장과 보험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